네, 이번 시간에는 21장 보조부문 원가 배분과 활동기준 원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부문이란 뭐냐? 그러니까 정의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조활동에 직접 관여하진 않지만 제조활동을 촉진시키거나 그다음에 제조활동을 보조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부문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수선부문, 식당부문, 동력부문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에다가 배부를 할 건데 이거를 보조부문이 있고 제조부문이 있는데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배부를 하는 거예요. 배부를 하는 건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게 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데를 보면은 배분 방법이 직접 배분법이 있고 그런 방법이 있고 그다음 단계 배분법이 있고 그다음에 상호 배분법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직접 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만약에 보조부문이 A가 있고 B가 있고 그다음에 제조부문이 X가 있고 Y가 있다고 치면은 그냥 여기 A 부분에 있는 그 원가를 X와 Y에다 배분을 하고 또 B에 있는 원가를 X에다 Y에다 배분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직접 배분법이라고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배부 전에 여기가 뭐 100이었고 B도 100이었고 다 100이었다고 그냥 간단하게 가정한다 했을 때 이 100을 지금 X하고 Y에다가 50씩 배분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100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이 B 부분에 100을 여기다 50씩 배분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게 가장 간단한 직접 배분법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그 다음에 단계 배분법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그 A가 있고 B가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 A와 B에다가 서로 배분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가 먼저 하던 A가 먼저 배분을 하던 B가 먼저 배분하던 차이가 없는데 단계 배분법은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A 먼저 배부한다, B 먼저 배부한다. 그러면서 A가 이 B 부문에도 갈 수가 있고 B가 A 부문에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A를 먼저 단계적으로 먼저 배부하기로 했다 그러면 A가 B도 가고 X도 가고 Y도 가고 그 다음에 B는 A에서 받은 걸 합쳐가지고 X하고 Y에 가는 이게 단계 배분법이라고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상호 배분법이라고 있는데 상호 배분법은 A와 B가 아까도 보면 단계 배분법에서는 그 차례차례 하면 되잖아요. A 먼저 한다 했을 때 A에 배분된 게 B와 X, Y 이렇게 차례차례 가면 되는데 여기는 서로 간의 그 수술을 고려를 하는 거예요. 서로 간의 수술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여기 이렇게 그 눈에 딱 보이듯이 이렇게 배분이 안 되고 한번 2차 방정식을 서로에다 받은 거를 고려해가지고 합쳐서 그 금액을 또 배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단편적으로 계산이 안 되고 요거를 이제 그 2차 방정식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제 풀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그 간략하게 정의를 이제 살펴본 거고 문제를 보시면은 상호 배분법이 어떤 건지 좀 더 이제 와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에 넣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배분 방법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은 직접 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만 배부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 예시가 그거였죠. 그리고 단계 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를 일부 고려한다. 그래서 A가 먼저 했으면은 B, X, Y로 간다고 했었죠. 근데 B가 먼저 하면 A, X, Y로 배부가 되는 거겠죠. 일부 고려한다. 배분 순서에 따라서 배분의 결과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상호 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를 전부 고려한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방법이지만 그 2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계산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계산이 좀 복잡한 단점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좀 더 빠르기 때문에 문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뭐 회계 개념이라고 보다는 그냥 그 말 그대로 시키는 대로 배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뭐 이론적인 뭐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기본적인 논리에 의해서 접근하시면 되는 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부문별 원가 계산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20X1년 각 부문 간의 용역수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보조부문과 제조부문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어떤 방법을 이용하라고 했는지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20X1년 보조부문 A와 B의 부문 원가는 각각 20만원과 3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여기는 단계 배분법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단계 배분법. 그러면 A를 먼저 할지 B를 할지 여기 이제 예시가 되어 있겠죠. 단계 배분법을 이용하여 보조부문 원가를 배부할 때 제조부문 X에 배부되는 보조원가는 총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죠. 보조부문 A로부터 배부한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단계 배분법을 사용하는 거고 A 먼저 배분을 시작한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 보조부문 원가 계산하는 파트에서 가장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렇게 일단 이 표를 그리고 시작해줘야 돼요. 여기는 보조가 되고 여기는 제조가 되고 딱 그리고 시작해요. 그 다음에 배부 전 그리고 이제 A와 B를 배부를 하겠죠. 그리고 배부 후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 표를 그리고 시작하시면은 다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전체적으로 이제 표를 그려보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지만 나중에 이제 숙달이 되시면은 표를 뭐 전체적으로 완성하지 않아도 딱 그쵸 X 부분만 계산해서 나중에 이렇게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초반에 좀 학습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부 전에는 보조부문 원가가 20만 원이고 30만 원이고 그쵸? 이렇게 돼가지고 배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X부분, Y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숫자가 안 나와 있으니까 0이라고 이제 간주를 하고 문제를 풉니다. 단계 배분법이고 A 먼저 배부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A 먼저 배부를 하는데 A는 B의 30%, X의 30%, Y의 30%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단계 배분법이 직접 배분법과 차이점은 보조부문에 가는 거를 이제 고려를 하는 파트가 있다. 되어 있어요. 30, 30, 4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20만 원이 되고 여기에 30%가 하면 66만 원이겠죠? 6만 원이 B로 배부가 되고 그 다음에 X로 또 30% 배부가 되죠? 30%씩 그 다음에 40% 8만 원 이렇게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A를 먼저 B와 X와 Y로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B를 배부를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좀 함정이 좀 있는 게 이 B 같은 경우에는 단계 배분법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수수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보조 부문에서는 이제 이 B 받은 그 A에서 받은 것까지 합쳐서 B가 X하고 Y에만 배부가 되는 이게 좀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합치면은 지금 36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거 36만 원을 차감을 하고 이게 X와 Y만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비율이 지금 다 합친 게 80%고 X는 40%, 40%인데 결국 50%씩 반영이 되는 이게 이 문제의 이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60%, 50%씩 배부가 된다고 치면은 18만 원 이렇게 배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단 그 보조부분 원가는 이렇게 합계를 하고 나면 배부분은 0이 남아야 돼요. 여기도 0이 남아야 되겠죠. 다 0이 남아야 되는 거고 여기는 이거 합치면은 24만 원이 되고 여기는 26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게 A, B, X, Y 합친 게 50만 원이죠. 그리고 A, B, X, Y 합친 게 여기서 또 50만 원. 그래서 좀 정확성을 기하고 싶다 했을 때는 이렇게 검증을 해보시는 배부 전과 배부 후 뭐 어떤 배분법을 쓰더라도 이렇게 검증을 해보시는 것이 좀 정확성을 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X부분의 배부된 원가는 24만 원이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단계 배분법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고 여기 단계 배분법에서 두 번째로 배부되는 거는 이게 함정이 있는 거죠. 여기에 이거만 잘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이렇게 단계 배분법 이렇게 알아봤고 다음으로는 3번 문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뭐 보조부문 원가 배부 관련돼서 가장 복잡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차근차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사는 분별, 이거는 1번 문제였죠. 3번 문제. 공사는 두 개의 보조부문과 두 개의 제조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조부문은 수성과 동력 부분, 그리고 두 개의 제조부문은 조립과 포장 부분이겠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수성 부문에 집계된 부문 원가는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며 동력 부문에 집계된 부문 원가는 기계 시간 기준으로 배분한다. 그래서 보면은 수성 부문은 노무 시간이 된다는 거죠. 수성 부문 노무 시간, 동력 부문은 기계 시간 이거 같이 이렇게 매칭되는 데 보셔야 되겠죠. 기계 시간으로 배부한다.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기 이전 각 부문에 집계된 원가 배부 기준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여기 기준이 나와 있죠. 상호 배분법을 이용하여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면 조립 부문에 집계된 부분 원가 합계는 얼마인가. 그래서 여기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처음에 일단 시작한 게
그 표를 먼저 그리고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성 부문, 그 다음에 동력 부문, 이렇게 보조 부문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조립 부문, 포장 부문, 이렇게 먼저 표를 그리고, 그 다음에 배부전, 그 다음에 수선, 그 다음에 동력, 하고 배부 후, 이렇게 표를 그려놓고 시작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전 배부 전에 얼마였냐 보면은 여기 진짜 일단 부문어가가 다 기본적으로 나와져 있죠. 부문어가 이거를 위에다가 배부 전에 이런 식의 금액이었어요. 35,000원, 그리고 15만원, 그리고 10만원, 이렇게 배부 전에 금액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러고 나서 이거를 배분을 해야 되는데 상호 배분법이에요. 그러니까 수선에서 동력을 간 것도 고려해야 되고 동력에서 수선으로 간 거를 고려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서로 얼마나 받을지를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임의의 알파벳으로 일단 지정을 하겠습니다. 수선 부분이 이제 A라고 지정을 하고, A라고 지정하고, 배부 후에는 물론 0이겠지만 수선 부분의 전체 배부될 원가를 A라고 지정을, 밑에다가 좀 헷갈리시니까 그러면은 A라고 지정을 하고, 동력 부분은 이제 그 전체 합계를 B라고 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 수선 부분 A는 일단 4만원 자기게 있죠. 4만원 자기게 있고, 동력 부분에서 받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동력 부분에 받는 거 에다가 곱한 게 이게 수선 부분의 금액이 전체 금액이 되는 거예요. 배부할 금액이. 그럼 동력 부분의 B는 35,000원에다가 A한테 배부받은 그 비율, 그쵸?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갈 거냐?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수선 부분 같은 경우에는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동력 부분의 경우에는 기계 시간에 배부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비율을 따져보면은 여기 수선 부분은 동력, 조립, 포장 부분은 어떻게 가냐? 여기는 2,400, 3,200, 2,400이죠? 이게 전체 합계해서 이게 비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비율 계산하면 여기 30%, 그리고 여기는 40%, 30%. 이렇게 해서 100이 배분이 되는 거고, 동력 부분의 경우에는 기계 시간으로 배분하는 거니까 자기 자신한테 오는 건 빼고 5,000, 만, 전체 25,000시간에 대해서 5,000시간 배분되는 비율을 보면은 20%, 그리고 40%, 40% 이렇게 배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선 부분의 전체 배부할 금액을 A라고 가정했을 때는 B에서 받는 부분이 0.2를 받는 거예요. 그쵸? B에서 받는 부분이 0.2를 받는 거죠. 0.2B. 그리고 여기는 A에서 받는 부분이 0.3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받는 부분을 고려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랑 이 부분 숫자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금액이 산정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을 푸셔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 방정식을 푸는 게 가장 첫 번째 순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연립해가지고 풀면은 A랑 B랑 다 모두 같은 금액인 5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 5만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먼저 여기 보시면은 이 5만원을 4만원에서 지금 만원이 더 배부가 되는, A가 배부할 금액이 5만원인 거죠. 그 5만원을 어떻게 배부할 것인가? 여기가 결국에는 다 5만원씩 차감이 돼가지고 0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 배부 후에는 5만원이 되는 거고, 여기 보면은 수선의 동력이 30%, 40%, 30% 다 되는 거고, 동력에서 수선 부분이 20%, 그다음에 40%죠. 그러니까 여기 그 똑같이 그 산정된 거에다가 여기다가 똑같이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5만원에다가 하면은 여기 되는 거고, 여기는 만원이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일단 전체 금액은 5만원이 되고, 이거를 차감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되죠. 이게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만원이 되고, 만원이 되고, 15,000원이 되고, 15,000원이 돼서 5만원이 되는데, 이게 이제 차감이 되는 거죠. 여기서 차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만원. 근데 여기서 15,000원이 배부가 되는 거고, 40% 하면 2만원이 배부가 되는 거죠. 여기는 15,000원, 2만원 배부가 되고, 그 다음에 합치면 15,000원이 배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그쵸, 5만원이 차감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 여기도 35,000원에다가 15,000원, 이게 5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동력 부분에 5만원을 차감을 하는데, 여기다가 만원이 배부가 되는 거고, 5만원에 40% 하면 여기는 2만원이죠.
5만원 40% 하면 2만원.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여기다 가로를 쓸게요. 그래서 이렇게 배부됐던 금액을 위에다가 이제 기재하신 다음에 이게 결국 차감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배부 후의 금액은 0이 되고 여기도 0이 되죠. 그럼 여기를 조립 부분 금액을 합치게 되면은 여기는 19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10만원, 15,000원, 2만원, 13만 5천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그쵸 조립 부분의 금액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19만원이죠. 조립 부분의 금액은 19만원이 되는 거고 이 19만원에 대한 정답을 살펴보면은 문제에서 묻는 거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을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포장 부분에 대해서도 계산을 했죠. 13만 5천원 포장 부분에 가는 거고 이거 검증하는 방식을 말씀드렸죠. 여기 다 합친 금액 배부전 금액 합친 금액 있잖아요. 배부전 금액 합친 금액이 32만 5천원이고 배부 금액을 합친 금액이 똑같이 32만 5천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최종적으로 검증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강정식으로 풀어서 이렇게 나왔으면은 일단 여기 나오다가 차감된 금액 이렇게 표시해주고 똑같이 비율 간 거 있죠. 30%, 40%, 30% 갔던 거 있잖아요. 30%, 40%, 30% 여기 20%, 40%, 40% 그렇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서 이런 식의 표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좀 더 실수 없이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 이렇게 방정식 세우는 것만 아시면은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 이 방정식과 표를 그리는 게 주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상호배분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활동기준 원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활동기준 원가는 이제 이론 파트에 뭐 이런 설명이 별개로 나와 있진 않는데 원가 동인에 따라서 제조 원가를 배부해주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뭐 대단한 이론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논리적으로 문제 푸시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가에게는 오히려 좀 재무회계보다 회계 기준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좀 수학 좀 잘하신 분들이 조금 유리해요. 논리를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파트가 많기 때문에 좀 그런 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활동기준원가 보시면은 그냥 활동기준원가가 제조간접원가 배부하는데 자원활동과 제품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라서 이 제조간접원가를 배부를 하는 이런 거다. 정의를 그냥 이렇게 이것도 뭐 굳이 이렇게 내용을 기재할 만큼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말로 설명드리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같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4번 문제가 있어요. 활동기준원가 문제가 하나 있는데 사실 뭐 다른 문제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크게 내용이 벗어나진 않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공사는 20X1년에 특별 모델 40개, 일반 모델 8만 개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며 제조간접비는 150만 원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한다. 각 제품의 단위당 직접 재료비와 단위당 직접 농업비, 총 제조간접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상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가 나와 있어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금액 나와 있고 구매 주문, 제품 검사, 총 제조간접비, 원가 동인 이렇게 나와 있죠. 원가 동인이라고 해서 구매 주문과 제품 검사가 원가 동인이 되는 거죠. 특별 모델은 이제 금액비 나와 있고 총 제조간접비가 나와 있습니다. 20X1년 중 특별 모델의 단위당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특별 모델의 단위당 원가, 제조원가 물어보고 있지만 저희는 같이 일반 모델도 단위당 원가가 얼마인지 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일단은 이것도 사실 보조부문 배부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보조부문 배부와 다르지 않고 여기서 원가 동인이 주어졌는데 이 원가 동인대로 이 기준에 따라서 배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표를 적어보면은 여기는 특별 모델 그리고 일반 모델 이렇게 적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특별 모델은 이제 10,000개를 생산할 거고 그리고 일반 모델은 8만 개를 생산할 거다. 이렇게 내용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활동이 지금 어쨌든 여기 제조간접비를 배분하는 건데 그 구분하는 활동이 구매 주문 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제품 검사 활동이 있어요. 이거를 좀 아껴서 구매 주문 제품 검사 해가지고 6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90만 원이 있고 전체 이익 150만 원을
이 150만 원 제조 원가를 특별 모델과 일반 모델에다가 배부를 하는 이런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60만 원을 특별 모델과 일반 모델에 어떻게 배부할 거냐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는 주문 횟수에 따라서 나오고 검사 기간에 따라서 한다고 했어요. 이 구매 주문과 제품 검사 활동에 대한 원가 동의는 주문 횟수와 검사 기간인 거죠. 이게 원가 동의이에요. 그래서 주문 횟수는 그러니까 그쵸? 100, 200 전체 300이에요. 그럼 3분 특별 모델은 3분의 1이 배부가 되는 거고 일반 모델은 3분의 2가 배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만 원에 3분의 1 3분의 1이 특별 모델에 배부가 되고 일반 모델에는 60만 원에 3분의 2가 배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품 검사는 원가 동인이 검사 기간이죠. 검사 기간이 800, 12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검사 기간이 이렇게 돼 있고 전체가 2000개로 나와 있기, 2000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비율에 따라서 똑같이 또 배분을 하시면 돼요. 이 90만 원은 전체 2000 중에 20분의 8 이렇게 기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90만 원을 20분의 12 이렇게 배분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합계를 내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거 더하기 이거 하게 되면은 56만 원이 산출이 됩니다. 56만 원 산출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합치게 되면은 94만 원이 산출이 돼요. 그럼 여기서 또 검증해야 될 게 이거 두 개 합친 게 150만 원이 나와야겠죠? 우리는 그 전에는 이 금액이 150만 원이었지만 이거를 그 특별 모델과 일반 모델과 배부를 56만 원, 94만 원씩 해서 똑같이 이게 합친 게 150만 원이 나오는지 이제 검증을 하고 가야 이제 좀 정확도를 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금액이 배부가 됐다 이거 확인하시고 그러면 이게 전체가 56만 원이고 그럼 단위당 이게 만 개가 생산된다고 했죠. 만 개이기 때문에 이게 다 단위당으로 따지면은 단위당 56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8만 개였죠. 8만 개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위당 원가로 계산하면은 11.75가 됩니다. 이렇게 보통 안 떨어지는 거는 문제가 안 나오죠. 실제 여기서도 저희가 그 학습 목적으로 구해보는 거지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특별 모델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좀 소수점 발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제조 간접 원가잖아요. 이게 제조 간접 원가고 이거를 이제 그 제품의 제조 간접 원가 단위당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근데 단위당 제조 원가를 다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까지 같이 단위당 원가를 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직접 재료비와 단위당 직접 농업이 여기 보면은 나와 있죠. 특별 모델과 일반 모델 나와 있어요. 그럼 특별 모델은 직접 재료비는 50, 그리고 직접 농업비는 34, 그리고 제조 간접비 단위당 56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단위당 원가가 140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여기는 만약에 일반 모델이라고 예를 들면은 직접 재료비가 40, 그리고 직접 농업비가 35, 그리고 단위당 원가가 17.75가 있죠. 제조 간접비가.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86.75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 모델이 훨씬 원가가 많이 드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했고 그다음 정답은 그래서 140이고 정답이 5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이게 보시면은 활동 기준 원가라고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제조 간접 원가를 아까는 제조 간접 원가를 그 배부를 하는 거였죠. 그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뭐 상호 배분법 통해서 배분을 한 거고 여기는 이런 활동에 대해서 원가 동인인 주문 횟수와 검사 기간 이걸로 구분하는 건데 문제에서 다 주문 횟수와 검사 기간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 비율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이렇게 다뤄보았습니다. 그래서 활동 기준 원가까지 마치고 이게 보조부분 원가는 내용이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다뤄보지 않은 한 문제는 각자 복습하시면서 한번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